서울 성북구에 있는 키스트 본원입니다. 그가 평생을 연구원으로 땀 흘렸던 곳이죠.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실험실로 향하는데요. 클러스터 MB실이라는 그런 장비인데요. 이게 한 18년 전에 2005년도에 저와 제 동료가 직접 설계하고 장비를 하나하나 구매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다 구축한 장비입니다. 그의 손때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반도체 증착 장비인데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다고 합니다. 반도체 양산에도 사용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사용되는 거는 우리가 실리콘 웨이퍼를 쓰는데 여기는 우리가 미래 특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전자 이동도가 빠른 그러한 소위 말하는 양자 우물 구조의 고속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초고속 반도체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인데요. 웨이퍼를 주입해서 진공 상태인 관을 따라가면서 절연체와 전도체를 이식시켜야 합니다. 초고속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선 전자가 이동하기 위한 길이 필요한데요. 그 길을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때 반드시 초고속으로 이동해야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갈륨, 인듐, 규소 등 7개의 기둥에서 차례대로 얇은 웨이퍼 위에 산화물질을 분사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진공 상태로 진행이 돼야 합니다. 공기가 있으면 산화가 돼 균일하게 흡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반도체가 올라가지 않는 그냥 순수한 웨이퍼를 넣어서 이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성능의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은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은 상태, 이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초고속 반도체 성분들이 올라가서 증착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감광재를 도포해 스핀 코팅이 이루어지는데요. 산화막 위에 감광재 코팅을 한 후 약한 온도로 웨이퍼를 굽습니다. 그 다음은 일정한 파장을 이용한 공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과정과 매우 흡사한데요. 파란색 비칠수와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현상까지 마친 웨이퍼는 패턴이 잘 그려졌는지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 아까 지금 스핀 코팅한 감광재가 떨어져 나가면서 요 모양이 그대로 여기에 식각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 식각이 완료된 웨이퍼에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위한 공정을 하면 됩니다. 이거 지금 포토리소 공정에서 만들어 왔으니까 이 안에 저 설계된 대로 이거 이빙 리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지금까지의 설계가 잘 됐는지 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전자현미경을 통해 패턴을 보고 이물질 검사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다음 반도체 패턴이 인쇄돼 있는 페이퍼 위에 나노 자석을 붙이죠. 나올 수 있도록 클린룸에서 다 포토리소 공정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나노 자석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제 스핀 트랜지스터 또는 스핀 밸브 소자가 되는 것입니다. 스핀 트랜지스터. 기존의 반도체와 달리 전자 스핀을 이용해서 만든 건데요. 그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죠. 스핀 트랜지스터라는 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스핀 주입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스핀 전송이라든가 스핀 측정이라든가 스핀의 전기장 제어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작동이 돼야 스핀 트랜지스터를 구현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 하나하나 그 단위 기술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그것을 정복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조합을 해가지고 스핀 트랜지스터라는 걸 만들게 되었는데요. 스핀 트랜지스터를 구현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스핀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새로운 논리 소자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스핀 트랜지스터 개발.
장준현 박사의 연구 인생 중 가장 큰 업적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스핀 트랜지스터를 저희가 직접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고 여기에 나노 자석을 이용해서 스핀 분국된 전류를 반도체에 주입시킨 다음에 외부 전기장 전압을 인가해서 스핀을 업이냐 다운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줌으로 인해서 저항이 실제적으로 변화하는 스핀 트랜지스터가 구동하는 실제적인 실험 결과를 보여준 최초의 연구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일렉트로닉스 가지고 여기 자석을 대봐야 여기서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요 안에다가 아까 나같이 나노 자석들을 막 집어넣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동그란 게 전자라고 보시면 돼. 기존 반도체는 전자의 전하만을 이용해 구동됐었는데요. 스핀 트랜지스터는 스핀을 이용해 반도체 소자를 구동하는 것이 특징이죠. 특정 전하발에 전류를 흘려보내면 전자가 스핀 방향으로 회전하는데요. 이 현상을 응용해서 만든 것입니다. 기존 트랜지스터는 전압을 걸어가지고 이걸 완전히 엄청나게 많은 전자가 흘러가는 것 갖다가 막아줘야 돼. 마치 물이 흐르는데 댐을 크게 쌓아야지만 물이 완전히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 댐을 쌓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기존 트랜지스터에서 전자가 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흐를 때 한두 개가 흐르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이 흘러가거든요. 걔를 완전히 차단시켜주기 위해서는 많은 전압이 필요하니까 결국은 소모되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죠. 그렇지만 스핀은 업에서 다운으로 이렇게 스위칭하는 것은 굉장히 적은 에너지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에너지 소모, 그러니까 소비 전력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스핀이라는 것은 자기 정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스핀업으로 된 전자는 외부에서 전압이나 자기장을 가해주지 않는 이상은 계속 스핀업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하는 것과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것이 다 하나로 합치게 되거든요. 스핀 트랜지스터 개발은 사이언스지의 연구 논문이 실릴 정도로 인정받았죠. 그 외 약 150여 편의 논문이 국제과학저널에 소개됐습니다. 사실 그는 오래전부터 세계에서 이미 주목한 과학자였습니다.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일찍이 전부 등재되는 영광을 누렸죠. 강원도 강릉.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는 꿈은 어린 시절부터 갖게 됐다고 합니다. 경포바다는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해수욕을 즐겼던 곳인데요. 이곳에서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저기까지 거리, 길이 이런 것을 어떻게 좀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하나는 올 때마다 이 바다의 표정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되게 파도가 없이 잔잔하고 어떤 날은 오늘과 같이 굉장히 높은 파도가 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었습니다. 어렸을 때. 쭉 쓰는 일기장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78년도, 95년도, 99년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낡은 일기장. 벌써 50년이 다 된 거라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시작한 날과 끝난 날이 있는데요. 1973년 1월 29일 날 이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잠시 시간 여행을 해봅니다. 나는 기성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서 그네를 타며 놀았습니다. 저녁 때 어린이 과학관을 보았는데 여러 박사들이 이상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어른이 되어서 박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이때 이런 그 일기를 썼네요. 어린 시절부터 운명처럼 과학에 눈을 뜬 거네요. 일기 내용처럼 진짜 박사가 됐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쓴다고 하는데요.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아이디어가 있을 때 기록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게 워낙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한번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가 지나고 나면 다시 떠오르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과학은 뭐 실험의 기록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희가 매 실험할 때마다 그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만들려면 왜, 어째서, 어떻게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와서 실패다 이런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가 않습니다.
김준현 박사는 사실 실패를 수천 번 반복했던 과학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포기하고 연구실을 떠나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는데요. 오늘의 연구 결과를 일기장에 기록하며 실패를 초석으로 삼았습니다. 또 바쁜 연구원의 삶을 배려해준 가족의 희생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죠. 함께 밤을 샌 동료 과학자들 역시 인생의 값진 인연입니다. 단언컨대 저 혼자만으로는 절대 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제 학문 분야에서 성과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함께하고 같은 실패를 나누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사람과 사람, 연구자와 연구자의 동료의식, 그다음에 어떤 끈끈한 우정, 뭔가를 새로 개발해 보자 하는 어떤 진취적인 연구자의 자세는 지금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는 2015년 그가 연구원들을 꾸려 만든 팀입니다. 몇 년 전에는 또 다른 연구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의 스핀 트랜지스터의 한계를 한 단계 극복한 건데요. 다기능 스핀 논리 소자입니다. 일명 카멜레온 프로세서라고 불립니다. 영상과 음악, 인터넷, 정보 저장 등 각각의 소자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한 개의 칩에 다양한 기능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크기와 소비 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스핀 소자를 이용해서 만들 경우에는 굉장히 초저전력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고요. 또 기존에 구현하지 못했던 비이발성 메모리와 논리 소자가 하나에 집적돼 가지고 프로세스 인 메모리에는 새로운 형태의 논리 소자 또는 그 메모리 소자가 결합된 그런 소자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6, 7년 지난 시점에서 보면 이 당시에 반도체의 원천 기술을 선도한다는 포부로 만들어진 차세대 반도체 연구소, 키스트 반도체 연구자들이 모인 대한민국 반도체 어벤져스 팀입니다. 또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박사님들을 같이 이제 모집하고 또 외부의 교수님들과 끊임없이 지금 좀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좀 그 키스트의 자체 어떤 이 분야의 생태계를 좀 만들어 나가려고 지금 하는 초창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얘기들을 초반에 충분하게 서로 이렇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막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 반도체나 양자 컴퓨팅 같은 통신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모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죠. 점점 우리의 두 키워드인 인공지능, 양자 쪽으로 우리 차세대 반도체 연구인이 좀 온라인이 되는 것 같아서 이제야 우리가 한 7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그런 어떤 형태의 공동 연구, 협업 연구를 통해서 보다 더 차원이 높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위대한 도전. 대한민국의 반도체 리더는 또 다른 꿈을 꾸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의 놀라운 연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기술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고 또 자문해주고 해서 그동안 저의 연구를 뒷받침해준 국민의 세금, 공공 부분의 지원을 꼭 다시 우리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 꼭 우리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날이 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